권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자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조사한 통계가 나왔네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이 크게 몰렸다가 최근에 확 줄어든 일자리가 있다고요? 네. 여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곳인데요. 국내 최대 바이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125cc 또는 배달 세팅 판매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게시물들입니다. 어제 하루만도 중고 바이크를 팔고 싶다는 게시물 수십 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25cc 바이크는 보통 배달 일을 하면서 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배달 일을 접고 이렇게 중고 오토바이를 팔고 싶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늘었던 일자리 중에 하나인 배달. 올해 상반기에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배달원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배달 종사자가 4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요. 올해 2만 4천 명이나 줄어들어서요. 이제 42만 6천 명 정도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집계됩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배달원은 34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로 돌입한 이후에 매년 3만에서 5만 명씩 빠르게 늘어나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빠르게 늘었던 만큼이나 또 확 줄어들고 있네요. 네.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모두들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이 썼었는데 네. 이게 줄어든 영향도 있겠죠. 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에 배달 앱 3곳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월 평균 2,940만 명 선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월 평균 3,410만 명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말 그대로 47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배달 앱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휴가철이었던 7월과 8월에 오랜만에 월 평균 이용자 3천만 명 선을 다시 넘기는가 싶더니 9월 들어서 3천만 명 선이 도로 깨졌습니다. 이른바 일상 회복 이후로 소비자들이 배달의 필요성을 팬데믹 기간만큼 느끼지 못하는 게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의 소비 부진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해보다 실제로 덜 먹고 덜 쓰고 있다 보니 배달의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용자를 유인해 보려는 배달 앱들이 할인 배달을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중간 거리 단계인 2에서 3km 미만 배달의 경우에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배달비는 묶음 배달, 할인 배달을 포함해서 최저는 2,670원 정도지만 최고는 7,000원까지도 나온다는 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입니다. 소비자들과 음식점주들이 모두 배달비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용자도 라이더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일자리도 살펴보죠. 이 배경이 궁금한데요. 조리사 숫자가 최대 규모로 급증했다고요? 네, 조리사는 지난 2021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요. 지난 1년 동안 8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로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네, 사실 조리사뿐만이 아닙니다. 1549, 그러니까 핵심 노동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음식점업입니다. 50세 이상에서는 75만 명 정도,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역시 역대 최다 규모로 늘어난 주점과 음료점업 종사자 48만 7천 명을 합치면요. 212만 명 정도가 음식점, 술집 또는 카페를 비롯한 음료점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외식업에서 줄었던 인력이 돌아오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특수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뛰어든 사람들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던 1년 전보다 실질 외식 소비가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으로 돌아온 자영업자들이나 직원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남성은 경영 관련 사무원, 그다음은 택시나 버스, 화물기사처럼 자동차 운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매장 판매, 그러니까 가게 점원이 가장 많고요. 여성 역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은 경영 관련 사무원 직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폭 늘어난 조리사는 남성 직업에서는 5위, 여성 직업에서는 4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음식 배달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음식값 오르는 것보다 이 배달비 오르는 게 더 무섭다고 하고, 라이더들은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 비율이 9년째 동결돼 있다며 울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영원이었습니다. 이 성인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적정 배달비가 얼마인지 물었더니 0원이라고 답한 비율, 그러니까 배달비를 낼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던 겁니다. 그 속내는 배달앱이 없던 시절이 낫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적정 배달비가 0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배달앱 도입 전 배달비를 내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었던 경험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공짜일 수는 없는데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너무 비싼 배달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제로라는 것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는 증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압박으로 일단 배달업계 경고장처럼 읽혀야 되는 조사 결과다. 이런 흐름 속에 배달앱 이용자 수는 1년 전보다 4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급히 너도 나도 할인 경쟁을 펼치는 중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매일 1회 10% 할인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는 월 9,900원에 배달비 공짜 혜택을 주는 구독 서비스를 내놨고, 쿠팡이츠는 유료 회원의 음식값을 최대 1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배달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전략인데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가 하락세가 이렇게 주춤해진 겁니다. 다만 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 부담을 언제까지 짊어질 수 있을지, 또 할인 경쟁에 따른 소비자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달업계의 위기 흐름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달 시장 1위인 도어대시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순손실을 받고, 배민 모 회사인 글로벌 배달업체 딜리버리 히어로도 배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김도환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배달에 나섭니다. 껑충 뛴 배달비 때문입니다. 사장님, 직접 네. 왜 배달하시는 건가요? 저희 요즘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4,000원 이상이 먼저 배달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도 울상입니다. 조금 더 멀다 싶으면 4,000원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른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배달앱 회사들이 배달비 할인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전에는 점주가 6,000원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배달비의 음식값의 6.8%를 중개료로 더 내야 합니다. 손님 떨어질까 봐 배달비 일부를 고객에게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단건 배달로 매출은 늘었지만 배달기사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적자가 커져 할인을 중단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배달기사도 큰돈 번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합니다. 주문 때 표시된 배달비가 그대로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한여름과 한겨울 또는 장거리 배달처럼 단가가 높은 때 일하는 기사에게 추가 지급을 하기 위해 배달비 일부를 떼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배달 방식을 바꾸거나 배달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불안한 가격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이 배달앱 관련된 소식입니다. 치솟는 배달비에 배달앱 이용자들의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 2월에 이어서 지난달인 3월에도 20만 명 정도가 배달앱 이용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에 비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이탈은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2,000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최근 5,000원에서 6,000원, 심할 경우 10,0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달 이용자가 작년 3월보다 각각 7%, 24%나 줄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배달 대신 외식 수요가 늘었고 늘어난 배달비에 배달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배달 앱들도 이용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라이더의 동선에 따라 최적 묶음 배달을 하는 알뜰 배달이나 포장 주문 수수료 영원 혜택 등의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새 가까운 거리는 직접 받으러 가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이 등 돌린다면 이런 시스템도 살아남기 어렵겠죠.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권 기자, 이 네. 사진이 약간 뿌예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오토바이 목록 같습니다. 이게 어떤 목록입니까? 네, 한 대 한 대는 따로 특정되지 않도록 살짝 가렸는데요. 네네. 국내 최대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125cc 판매 또는 배달 세팅 판매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줄줄이 나온 오토바이들입니다. 125cc까지가 보통 배달앱 라이더로 일하면서 많이 타는 오토바이들이거든요. 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배달앱 라이더 일에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이제 그만 중고거래로 내놓겠다고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자료를 보면요. 온라인으로 쓰는 돈 중에서 배달앱 이용해 쓰는 돈이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배달앱들의 총 매출 규모, 추석이 껴있던 지난 9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2조 원대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배달 음식을 좀 덜 시켜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난해 같은 달이랑 비교하면 1년 만에 11.5%나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아주 엄격했던 지난 2021년 12월에 기록한 배달앱 매출 규모랑 비교했을 때는 무려 4,6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1년 전과의 비교치에서 배달앱의 매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 연속 8개월째고요. 최근 조사인 2월에 역대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네, 배달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이제 네. 코로나 끝나고 거리 두기 해제되면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새 배달 앱 수수료 너무 많다,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 많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년 전 2월에는 외식 중 배달 앱으로 먹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21% 가까이까지 20%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치솟은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직전이었던 2020년 1월의 5%랑 비교하면 고작 2년 만에 정말 비중이 빠르게 커진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이 되면 다시 13%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네. 외식업 매출은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뒤에 더 늘고 있고요. 배달앱 이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외식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제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생활 패턴을 되찾은 거죠. 그동안 활동이 억눌렸던 것에 대한 반발 심리까지 더해지고 이젠 날씨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급격하게 오른 배달비가 말씀하신 대로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배달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경우가 내려간 경우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배달 거리가 2km에서 3km 사이일 때 배달비가 최소 3,000원에서 비싸게는 단건 배달에 7,500원, 묶음 배달에도 6,500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도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는 데는 지난해 SBS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요. 시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싸지기는커녕 비싸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배달비로는 더 이상 코로나 거리두기 시기처럼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없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런 배달 좀 덜 시켜 먹고 이런 것 외에도 네. 소비자들의 돈을 쓰는 방식이 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온라인 쇼핑 품목 중에서 1년 전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 배달앱과 함께 일단 가전과 전자 11.9%나 줄었고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도 8.3%나 줄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 낡은 TV, 컴퓨터, 냉장고 눈에 거슬렸죠. 목돈 주고 이런 품목들 바꾼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새 걸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들이 많은 데다가요. 외출이 자유로워졌고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돈 품목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어디에 돈을 쓰느냐? 여행,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문화체험 온라인 예약, 레저. 그러니까 일상을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같은 데 쓰는 이쿠폰 서비스도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온라인 쿠폰 주고받는 데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점점 더 지갑을 많이 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경제 생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혜리 기자.